야권 후보 단일화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 결과 함께 보시죠.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 대 심상정 후보, 즉 야권 단일화가 윤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 이재명 37.0, 윤석열 45.2. 반면 야권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로 됐을 경우 이재명 34.3, 안철수 42.2.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팽팽하죠. 팽팽한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대체로 이재명 후보와 상대했을 때 경쟁력이 좋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윤 후보가 두 가지죠. 이준석 매직, 2030 MZ세대 견인, 그리고 멸콩 북한 미사일 안보 보수 결집 효과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는 이제는 팽팽해진 거예요. 이제는 윤 후보로 단일화되든 안 후보로 단일화되든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결과와 격차도 거의 비슷해졌다. 이제는 단일 후보의 경쟁력이 윤 후보, 안철수 후보 막상 막하가 된 거죠. 그럼 반드시 단일화는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반영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그래프, 김진 앵크 뒤에 배경으로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윤 후보로 단일화되든 안 후보로 단일화가 돼야 더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결과로 나타나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또 있는데, 단일화를 한다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에 누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누가 적합할까요? 라는 문항에 따라 결과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단일화를 했을 경우 경쟁력 윤석열 38.5, 안철수 35.9. 단일화를 한다면 적합도 윤석열 36.3, 안철수 41.3. 결과적으로 질문의 차이가 미묘한 답변의 차이를 불렀다는 건데,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 누가 더 적합할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배수장님. 네. 언뜻 보기에는 경쟁력 있다, 적합하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왜 결과가 다릅니까? 다르죠. 왜냐하면은 경쟁력은 일단 그래도 자기 지지 기반을 더 폭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누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물어보면 오차 범위 내라도 윤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데, 적합도를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적합도를 물어보면 안철수 후보가 더 적합하다 쪽으로 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 이재명 후보 지지층도 그래, 단일화를 한다면 윤석열 후보보다는 안 후보가 나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왜 안 후보가 적합하다라고 응답합니까? 윤석열 후보가 더 못마땅하거든요. 그거 역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돌 노래 중에서 고민하지 마, 이게 있는데, 고민하지 마. 이 단일화를 하게 되면 고민 많이 하게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효리 씨 노래 아닙니까? 그 아이돌 노래가 아니라. 어쨌거나가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왜냐하면 적합도를 물어보느냐 경쟁력을 물어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결과가. 이래서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질문 방식 어떻게 결과를 내냐, 고민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가정했을 때 여론조사의 질문 방식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중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와 누가 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 결과처럼. 그래서 누가 더 적합하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아니면 제3의 방식으로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이길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무 재밌다, 배수장님. 그러면 단일화 만약 협상을 할 때 치열하겠는데요, 이재명 기자? 매우 치열하죠. 사실 이 그래요? 경쟁력이냐 적합도냐는 단일화의 핵심 이슈입니다. 그게 2002년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 때부터 그래요? 지난해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때까지 결국 핵심 쟁점은 경쟁력과 그다음에 적합도를 어떻게 절충할 거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정몽주 2000년 단일화 때는 결국은 싸우다가 문구를 절충합니다. 이회창 후보와 경쟁할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누굴 지지하냐로 그 문구를 절충합니다. 경쟁력과 적합도를 함께 물어보죠. 그런데 이제 지난해 오세훈 안철수 후보 때는 문구를 절충하는 게 아니라 1,600명 샘플 조사하면서 800명은 경쟁력 조사를 합니다.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 800명은 누가 더 야권 단일 후보로 적합하냐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구를 절충할지 아니면 사람을 구분해서 아예 경쟁력과 적합도를 따로 물을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이번에도 윤석열, 안철수 만약에 두 후보가 단일화 한다면 결국 싸움은 경쟁력과 적합도를 어떻게 절충할까의 싸움인데, 오늘 나온 조선일보의
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양쪽 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확실하게 우위하다 볼 수는 없으나 그렇군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경쟁력에서 다소 우세한 거 아니냐, 안철수 후보가 적합도에 다소 우세한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이제 뭐 문구를 열중할지 사람을 나눌지 모르겠으나 어떤 식으로 단일화 룰을 만들든 누가 이긴다는 걸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게 지금 조선일보가 여론조사에서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현상, 배준철 소장님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즘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소위 쇼츠 영상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분석 기사가 많습니다. 만 나이를 통일하겠다라는 공약도 올라왔다는데 함께 보시죠. 대표님, 올해로 또 한 살 더 드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놀리시는 거죠? 그럴 리가. 그래서 올해로 대표님 몇 살이죠? 38? 아니 36이요. 왜 갑자기 2살이나 어려져요? 본부장님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나이가 3개예요. 아우 복잡해. 이제 통일할 때도 된 거 아니야? 국제 표준에 맞춰 통일하는 걸로 바꿔볼까요? 좋아, 빠르게 가.